안녕하십니까. 생활대책 용지의 정확한 가치를 알아보기에 앞서 안타까운 현실에 대해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분의 생활대책 용지 대상자인 원주민분들은 자금 조달의 한계, 복잡한 조합 결성, 늘어지는 사업 기간, 경험의 부재 등 어려움에 직면하다 보니 대상자 확정 통보 전후로 전매를 하는 것이 통상적인 형태였습니다. 과거 미리 매수해두면 시간이 지날수록 권리가액이 상승하는 현상을 쫓아 수많은 투자자들이 몰린 것도 사실이었으며 대상자인 원주민들도 늦게 매매하면 더 많은 권리금을 받을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감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하지만 개발 사업의 근간이 되는 법률인 택지개발총칙법, 공공주택특별법, 공익사업을 위한 취득과 보상에 관한 법률 등이 기존의 매도인만 처벌하였다면 개정된 법률에서는 매수인도 처벌함으로써 매수를 희망하는 자들이 사라졌으며 이는 곧 시간이 흐를수록 권리금이 상승하던 현상은 더 이상 나타나지 않을 것임을 의미합니다. 그로 인해 원주민들은 정당한 권리금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또한 전매 사실이 밝혀질 경우 원주민들의 권리를 박탈하는 조항이 강화되어 생활대책 용지 대상자인 원주민들의 부담 또한 가중되었습니다. 생활대책 용지 대상자인 원주민 여러분, 이제는 위험 부담을 안고 불법 전매하지 마시고 자신들이 가진 권리의 가치를 정확히 파악하시어 소중한 재산권을 보호하시기 바랍니다. 본 영상에서는 하남 교산 공공주택 지구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수용되는 지구에 대하여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있어야만 내가 행사할 수 있는 생활대책 용지의 가치가 어느 정도인지 알 수 있고 헐값에 매각하는 등의 피해로부터 스스로의 권리를 지킬 수 있습니다. 그럼 교산지구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업개요입니다. 하남 교산지구는 2019년 10월 15일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라 공공주택지구로 지정되었습니다. 해당 사업지역은 하남시 천영동, 항동, 하사창동, 교산동, 상사창동, 충궁동, 덕풍동, 창우동, 신장동, 일원으로 약 631만 제곱미터, 191만 평을 개발하는 사업입니다. 공공주택 사업자, 즉 사업 시행자는 경기도와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주택도시공사, 그리고 하남도시공사입니다. 사업 시행 기간은 지구 지정 고시일인 2019년 10월 15일부터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계획되었습니다. 다만 사업 기간은 사업 진행 과정에서 다소 늘어질 수 있습니다. 교산지구는 사업 완료 시점에 주택 33,037호를 건설하여 7만 8천여 명의 인구를 수용할 예정입니다. 이 사업으로 인하여 수용되는 필지 수는 국공유지를 포함하여 11,010필지이며 사업 진행 과정에서 지구의 도로 개설 등의 이유로 소폭 늘어날 수 있습니다. 교산지구의 미래를 가늠해 보기 위해서는 인근의 사례와 비교해 보는 방법이 가장 합리적일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선 인접해 있는 미사지구와 가밀지구를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먼저 개발지구의 크기가 어느 정도인지, 즉 개발 이후에 전체적인 신도시의 형태를 가늠해 보기에는 약 631만 제곱미터의 크기로 개발하는 교산지구와 비슷한 크기인 약 567만 제곱미터로 개발이 이루어진 미사지구를 참고하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다만 지리적인 측면에서 비교를 하기에는 미사지구보다는 가밀지구가 좀 더 적합할 것입니다. 본 영상에서는 가밀지구를 통해 교산지구의 미래 가치를 예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밀지구는 약 168만 제곱미터, 즉 50만 평 정도의 규모로 개발이 이루어졌으며 교산지구의 4분의 1 수준입니다. 그러나 수용 세대는 1만 3천여 호, 수용 인구수는 3만 2천여 명으로 교산지구에 비해 과밀하게 개발이 이루어졌습니다. 교산지구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기에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가밀지구의 경우를 먼저 정확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모든 분양의 기초가 되는 가밀지구의 조성원가입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공개한 가밀지구의 조성원가 내역을 살펴보면 최종 사업비로 2조 2,704억 원이 사용된 것을 알 수 있으며 총 사업 면적 중 공원, 녹지, 도로 등 무산 면적을 제외한 유상 공급 대상 면적이 약 84만 제곱미터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최종 사업비를 유상 공급 대상 면적으로 나누어 계산하는 조성원가는 제곱미터당 약 270만 원, 평당 약 900만 원입니다. 가밀지구의 경우 생활대책 용지를 언제 얼마에 분양을 했을까요? 2018년 12월에 조합 예비 등록부터 매입 신청, 추첨, 계약 체결까지 진행을 하였습니다. 당시 분양 공고된 근린생활시설 용지 5필지 중 건폐율 60%, 용적률 250%, 5층 이하 건축 가능한 4개의 필지의 가격은 평당 1,400만 원에서 1,500만 원 수준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교산지구의 생활대책 용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성된 토지의 공급에 관한 계획을 살펴보면 생활대책 용지로 공급할 토지는 근린생활시설 용지인 것을 알 수 있으며 공급 가격 결정 방법은 감정평가액이며 공급 방법은 수의계약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모든 근린생활시설 용지의 건폐율은 60% 이하, 용적률은 250% 이하, 높이는 5층입니다. 다만 통합 지하 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용적률을 20% 상향해 주도록 계획되었습니다. 고시된 내용을 정리해 보면 총 61개소의 근린생활시설 용지를 계획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대략 그 면적은 작게는 186평에서 크게는 983평 정도로 다양하며 대토로 분양되는 필지를 제외한 나머지 필지 중에 공급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므로 8평 권리장 기준으로 20명에서 120명 정도가 한 개 조합을 구성할 수 있으며 대부분 40명에서 50명 수준으로 조합을 구성하여 분양 신청을 하게 될 것으로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분양가액을 예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조성 원가의 예측이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사업 시행자는 교산지구의 2028년까지 연차별로 약 10조 3,876억 원의 사업비를 투자할 계획을 세워놓은 상태입니다. 또한 조선된 토지의 공급에 관한 계획을 확인해 보면 대표적인 무상 공급 면적인 공원, 녹지와 도로 등을 제외한 유상 공급 대상 면적을 보면 297만 제곱미터 정도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총 투입 금액인 10조 3,876억 원을 유상 공급 면적인 약 297만 제곱미터로 나누어 보면 조성원가를 구할 수 있으며 제곱미터당 350만 원 정도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평당 약 1,150만 원 수준입니다. 앞서 살펴본 가밀지구의 경우 조성원가는 평당 900만 원 수준이었으며 근린생활시설 용지의 공급가액은 필지에 따라 1,400만 원에서 1,500만 원 수준이었음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렇다면 대략적인 조성원가가 1,150만 원 수준일 것으로 예상되는 교산지구는 1,700만 원에서 1,800만 원 수준에서 공급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이 예상 분양 가격은 2021년 2월 5일 사업 시행자가 공고한 하남교산 공공주택지구 대토보상 계획 추가 공고의 내용에서도 가늠해 볼 수 있습니다. 공급 공고문 내용 중 대토보상 공급 대상 토지 및 공급 기준 등에 관한 부분을 살펴보면 근린생활시설 용지의 공급 추정 가액은 제곱미터당 639만 원이며 이는 평당 약 2,100만 원입니다. 공급 공고문의 공급 가격 부분을 보면 대토보상자들에게 공급되는 근린생활시설 용지의 가격은 감정평가액 곱하기 평균 낙찰률의 계산에 의해 산정된 것입니다. 또한 평균 낙찰률의 상한은 120%인 것도 알 수 있습니다.
생활대책 용지 대상자들은 근린생활시설 용지에 대하여 감정 가격을 기준으로 공급받는 것을 감안한다면 대토 보상자보다 최소한 같거나 보다 저렴한 가격에 분양받아야 한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평균 낙찰률을 상한선인 120%라고 가정한다면 2,100만 원 나누기 120%로 계산하여 1,750만 원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생활대책 용지 권리를 이용해서 조합을 결성한 후 앞에서 살펴본 금액 정도로 공급받은 근린생활시설 용지는 과연 얼마나 싸게 공급을 받은 것일까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 방법은 인근 지역인 가밀지구에서 과거 경쟁 입찰 방식으로 공급한 경우 과연 얼마에 낙찰되었는지를 알아보는 것입니다. 가밀지구는 2019년 2월 13일 근린생활시설용지 10필지를 경쟁 입찰 방식으로 공급하였습니다. 그 개찰 결과는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작게는 149%에서 크게는 260%에 낙찰이 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0필지의 평균 낙찰률은 약 200%입니다. 두 번째 방법은 거래 사례로 알아보는 방법일 것입니다. 2022년 9월 현재 네이버 부동산에 매물을 검색해보면 가밀지구 토지가 매물로 나와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844제곱미터의 매매 희망가액은 100억입니다. 그렇다면 이 토지는 과거에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얼마에 분양한 토지일까요? 이 필지는 위에서 살펴본 2019년 2월 13일 공급 공고 당시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발행한 팜플렛을 살펴보면 근생 4-5-1번 필지라는 것을 알 수 있으며 팜플렛 및 공급 공고문의 공급 예정 금액은 약 40억 원이었습니다. 앞서 살펴본 개찰 결과를 다시 살펴보면 약 77억 원에 낙찰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공급 예정 금액의 193%로 낙찰받았다는 것을 이미 살펴보았습니다. 결론적으로 공급 예정 가액 약 40억 원에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경쟁 입찰 방식으로 공급한 필지를 193%의 가격인 약 77억 원에 낙찰받아 100억 원의 매각을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매매가 이루어진다면 최초 공급 예정 가액 대비 250%의 금액이 되는 것입니다. 예상 공급 가격과 상기 두 가지 사례를 잘 비교해 보시면 본인의 생활대책 용지 권리가 어느 정도의 가치를 갖는 것인지 비교적 정확히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국토교통부 등의 고시와 사업 시행자의 발표 내용, 대토 보상자들의 예상 대토가액, 매매 실거래 사례 등 사실적인 자료들을 바탕으로 내 생활대책 용지의 가치를 알아보았습니다. 당신이 가지고 있는 생활대책 용지의 가치는 얼마인가요? 하지만 아직 기뻐하기엔 또 다른 해결해야 하는 문제점들이 남아 있습니다. 한 가지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생활대책 용지는 이주자 택지 등과는 달리 단독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아닙니다. 권리자들이 사업 시행자가 공급 공고하는 토지의 평수에 맞추어 조합을 결성해야 하는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가입 신청서를 시작으로 창립 초기를 거쳐 총회 회의록을 작성해야 하며 조합장 및 이사감사의 임원을 선출해야 합니다. 또한 사업 시행자가 요구하는 많은 양의 서류들을 준비하여야 합니다. 물론 회의록 정관 등은 공증이 필수입니다. 조합의 결성이 완료되어지고 조합이 분양 신청한 토지가 당첨되어 토지를 계약하여야 하는 시점에 조합원들은 각각 자기 지분만큼씩 안분하여 토지 대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토지 가액이 평당 1,500만 원이고 2년 분할 납부 조건으로 분양되었다면 8평의 관리자는 1,500만 원 곱하기 8평은 1억 2천만 원이 토지 대금이고 그중 계약금이 10%인 1,200만 원을 조합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추후 나머지 대금도 중도금 잔금의 기일에 맞추어 조합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그렇다면 분양받은 토지를 계약금 10%만 납부하고
매각하는 방법을 생각해 보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조합이 분양받은 토지를 처분하기 위해서는 처분에 관한 총회를 개최하여 만장일치, 즉 모든 조합원이 동의하였음을 확인하는 처분에 관한 총회 회의록을 공증받아 제출해야 합니다. 매각이 힘들다면 건축물을 지어서 분양한 후 이익금을 나누어 갖는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 이 경우 토지 대금 이외에도 막대한 건축비 등이 소요되며 일부 대출을 받아 진행한다고 가정하여도 조합원들의 부담금이 별도로 발생할 수 있다는 문제점과 사업 시행자로부터 받은 토지는 바로 사용할 수 없다는 맹점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대안은 없는 것일까요? 그래서 저희 법무법인 한빛에서는 여러분에게 제안합니다. 원주민의 권리와 법무법인 한빛의 노하우, 그리고 투자기관의 자금을 합쳐 공도사업을 추진한다면 상기의 문제들을 단번에 해결할 수 있습니다. 원주민은 경험 많은 법무법인 한빛에 권리를 위탁하고 법률 전문가인 한빛은 조합원들 및 그들의 권리를 관리하고 조합을 결성하며 시행사업 전반을 책임지고 진행시키며 투자기관은 그에 따른 자금을 공급함으로써 안정적으로 조합의 사업을 진행하는 방식이라면 원주민인 생활대책 대상자 여러분은 본업에 집중하실 수 있으며 차후 사업 종료와 함께 배당을 받아 불법 전매 시보다 몇 배의 수익을 창출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당 사무소는 20여 년 전부터 이기 신도시 및 혁신도시 원주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행사하는 업무에서 출발하여 최근까지 각종 택지개발지구 및 공공주택지구 등에서 원주민 이익을 위해 활동해온 변호사로 구성되어 있으며 새롭게 생활대책 용지를 활용한 원주민과 상생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개발지구에서 다수의 소송 등을 진행해왔으며 대표적인 사례들을 꼽아본다면 토지 보상금 증액 사건과 이주자 택지 분양가 인하 소송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남 여수지구 토지보상금 증액 사건은 100여 명의 대상자분들의 재산권을 지키기 위해 사업 시행자와 토지보상금 사건을 진행하여 120여억 원의 승소 후 나눠드린 사건이었으며 이주자 택지 분양가 인하 소송은 광명역세권지구, 부천문박지구, 성남 여수지구, 광주 효천지구 등 수많은 지구에서 작게는 1,200만 원에서 5,500만 원까지 사업 시행자로부터 반환받아들였습니다. 앞서 보신 바와 같이 많은 이주자 택지 및 생활대책 용지 관련 소송을 20년 가까이 수행해온 김용모 변호사는 현재 법무법인 한빛에 몸담고 있습니다. 또한 김용모 변호사는 평택 고덕 국제화계획지구 등 수많은 개발지구에서 생활대책 용지, 조합 결성 등에 관한 업무 대행 및 자문의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는 김영모 변호사와 함께 그동안 수많은 소송과 조합 업무 대행 및 자문을 수행하면서 얻은 지식과 경험을 모두 쏘아부어 여러분께 성공적인 결과를 만들어 드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생활대책 용지 대상자 여러분, 완벽한 법률 지식과 풍부한 경험, 탄탄한 자금력을 갖춘 저희와 함께 성공 사업을 함께 하실 것을 제안드립니다.